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가 정말 흥미롭던데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실 오랫동안 메모리 반도체의 그 화려한 명성에 가려져서 뭐랄까 아픈 손가락 취급을 받아왔던 바로 그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삼성이 아주 대담한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2027년까지 흑자 전환은 물론이고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겠다. 이게 그냥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정말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죠. 네, 이 계획이 특히 주목되는 건요. 단순히 그냥 우리 목표는 이겁니다 하고 발표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걸 협력사들하고 다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까지 논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한 포부가 아니라는 뜻이죠. 아, 실행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짚어봐야 할 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삼성의 이 목표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높은 산인지.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테일러 공장,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삼성의 목표부터 제대로 짚어보죠. 2027년까지 흑자 전환, 그리고 시장 점유율 20% 달성. 근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이 사업부가 2022년부터 매 분기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해왔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랬었죠. 말 그대로 밑빠진 독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목표를 내세우니까 조금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숫자만 보면 정말 공격적인 목표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과정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삼성이 이제 공급망 파트너, 그러니까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하고 앞으로 2년치 수요 전망까지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아, 2년 지나요? 네, 이건 우리 공장을 이만큼 돌릴 거니까 미리 준비해달라는 아주 구체적인 신호거든요.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실제 행동에 나선 거죠. 과거처럼 그냥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기만 하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명확한 성공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공 시나리오라 멋진 말이긴 한데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커 보입니다.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좀 볼까요? 2025년 2분기 시장 점유율 자료를 보면요. 1위인 대만의 TSMC, 네, 절대 강자죠. 매출이 302억 달러에 점유율이 무려 70.2%예요. 그런데 2위인 삼성은 매출 31억 달러에 점유율이 7.3%. 잠깐만요. 이건 그냥 격차가 크다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거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보신 겁니다. 이 숫자는 삼성이 그냥 점유율 몇 퍼센트 더 가져오겠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아, 이건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뭐랄까 선전포고나 다름없어요. 지금까지 파운드리 시장은 사실상 TSMC라는 절대 강자가 모든 걸 지배하는 구도였잖아요. 삼성은 그 뒤를 쫓아가는 수많은 추격자 중 하나였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단순한 추격자를 넘어서 시장에 TSMC 말고도 믿을 만한 최첨단 대안이 있다. 이걸 증명하겠다는 거죠. 이 격차를 줄여나가는 과정 자체가 반도체 산업 전체의 판을 흔드는 일이 될 겁니다. 시장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거군요. 하지만 그런 거대한 포부를 가지려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할 텐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들이 몇 군데서 잡히는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 애플 같은 북미의 아주 까다로운 빅테크 기업들과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 눈에 띄네요. 그게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테슬라나 애플 같은 고객들은 업계에서 기술력이나 품질에 대해 가장 집요하게 파고드는 회사들이거든요. 맞아요. 이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맞춰주고 계약을 따냈다는 것 자체가 삼성의 기술력과 생산 안정성이 시장에서 인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아, 기술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수율이잖아요. 네, 핵심이죠. 결함 없는 합격품의 비율, 과거에 삼성의 발목을 잡았던 그 4나노, 5나노 같은 첨단 공정의 수율이 드디어 안정화된 게 결정적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되니까 AI나 고성능 컴퓨팅 칩 수주도 늘고 심지어 3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2나노 공정 중심으로 역대 최대 수주를 기록했다고 밝혔어요. 적자 규모도 1조 원 아래로 줄었고요.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인 거네요. 맞아요. 그게 바로 선순환 구조의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수요일 안정화라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거였어요. 수율이 잡히니까 애플, 테슬라 같은 대형 고객을 잡을 수 있게 됐고 이들의 주문이 공장 가동률을 높여서 적자폭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기술이 불안정해서 고객을 놓치고 고객이 없으니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서 적자가 커지는 악순환이었는데 마침내 그 고리를 끊어낸 셈이죠. 안정화가 대형 고객 확보로 이게 다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그런데 이 구조가 최첨단 공정에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14나노에서 65나노 사이에 소위 성숙 공정을 담당하는 미국 오스틴 공장도 가동률이 오르고 퀄컴이라는 새로운 고객까지 확보했다고요. 네, 그게 바로 삼성이 구사하는 투트랙 전략의 핵심입니다. 2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오스틴 공장 같은 성숙 공정에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 양쪽에서 다 잡는 거군요. 그렇죠. 파운드리 사업은 한 번 공장을 지으면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장치 산업이라 공장을 얼마나 쉬지 않고 돌리느냐, 즉 가동률이 수익성과 직결돼요. 최첨단과 성숙 공정 양쪽에서 모두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건 사업 체질 자체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계획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진짜 승부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보내주신 자료의 모든 내용이 결국 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 텍사스주에 짓고 있는 테일러 공장입니다. 내년 2026년에 가동 예정인데 지금 건설과 장비 반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요. 늦어도 내년 2분기까지 설비 구축을 마치고 3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거라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나왔더라고요. 공장 가동이 임박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도 있죠.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네덜란드의 ASML. ASML이요? 네, 이 회사가 이미 테일러 공장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현지에 꾸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에요. 장비 회사가 현지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원 조직을 만든다는 건 곧 장비가 들어가고 본격적인 생산 준비에 돌입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이건 도회장 종이 위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행동의 스케일도 정말 대단해요. 자료를 보면 아직 1단계 공장에 돌아가기도 전인데 벌써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2단계 라인 증설을 협력사들과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어요. 이건 자신감이 정말 대단하다는 뜻 아닌가요? 맞아요. 이 테일러 공장은 단순한 생산기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이건 사업적인 판단을 넘어선 전략적인 한 수라고 봐야 합니다. 전략적인 한 수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워싱턴과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바로 만약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심장이 대만에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공급망 문제가 있죠. 그런데 삼성은 바로 그 미국 심장부인 텍사스에 최첨단 공장을 짓는다는 건 애플이나 테슬라, 퀄컴 같은 기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바로 당신들의 안전하고 확실한 미국 내 보험입니다. 와, 이건 뭐 물류비 절감 차원을 넘어서는 지정학적인 카드인 셈이죠. 그렇게 보니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단순히 공장을 하나 더 짓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기술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는 전략이군요. 정말 강력한 영업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고객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도 중요해요. 바로 옆에 공장이 있으면 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훨씬 더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거든요. 이건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네. 마지막으로 이 테일러 공장은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대한 쇼케이스 무대가 될 겁니다. 이곳에서 최신 공정을 문제없이 완벽하게 양산해낸다면 시장에 삼성도 TSMC만큼 해낼 수 있다는 확실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증명의 무대군요. 그렇죠. 1단계 가동도 전에 2단계 증설을 준비한다는 건 우리는 이 정도 대규모 주문도 거뜬히 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고전하던 파운드리 사업에서 2027년 흑자 전환과 점유율 20%라는 정말 야심찬 목표를 세웠어요. 네. 현재 TSMC와의 격차는 아득할 정도로 크지만 최근 수율 안정화라는 기술적 기반 위에서 빅테크 고객들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테일러 공장이라는 지정학적
전략적 승부수를 던지면서 본격적인 반등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계획은 삼성이 메모리 사업의 그늘에 있던 파운드리를 또 하나의 핵심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TSMC를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점과 고객 밀착 지원이라는 자신들만의 강점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게임 체인저가 되려는 시도인 거죠. 하지만 이 야심찬 목표의 성공 여부는 결국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2나노 같은 차세대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기술적 실행력. 또 다른 하나는 저 거대한 테일러 공장을 계획대로 순조롭게 가동해서 대규모 주문을 흠결 없이 소화해내는 생산 운영 능력이죠. 앞으로 2년이 이 반도체 산업이 계속 한 회사의 독주 체제로 남을지 아니면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는 흥미진진한 경쟁의 시대로 들어설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